김현미 장관, 정부는 이 호텔방 안은 굉장히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전세 대책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뭐 거의 돌직구쇼 방송 시작함과 동시에 맞물려서 김현미 장관도 발표를 한 터라 저희가 주요 내용만 간추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발표했고요. 김현미 장관이 더욱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요자는 이겁니다. 요지는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100호, 수도권에 7만 호, 그중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년간 3만 5천 호의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그중에 상당수가 정부 주도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그중에 호텔도 들어가겠고요. 매입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 위주로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질 좋은 주택을 서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언도 포함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부장이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뭐 홍남기 부총리가 먼저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서울에 3만 5천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빈 집, 빈 상가, 그다음에 뭐 숙박시설 같은 호텔 같은 그런 빈 공간들을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다시 싼 값에 전세로 돌리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한 2, 3% 정도가 호텔에 포함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이제 김현미 장관이 추가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럼 나머지는 뭐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 같은 걸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전세로 돌리겠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다가구 다주택이 아마 더 다세대 주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 같고 임대주택인가요? 이제 그거를 사서 임대주택을 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을 LH가 사서 그다음 그거를 이제 임대주택화하는 건데 또 나머지 이제 뭐 또 거기에 이제 빈 상가 그리고 빈 호텔 등이 이제 포함될 텐데 아마도 이제 첫 번째는 이거 같습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데 과연 지금 빈 집, 빈 사무실 등등이 과연 입지가 좋고 만약에 집 상태가 좋으면 과연 공실이겠는가 이런 이제 첫 번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빈집들을 결국은 매입해서 임대를 준다면 결국은 또 그게 과연 수요 공급 원칙이 맞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호텔이 김현미 장관 얘기한 것처럼 2, 3%밖에 안 된다. 뭐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던 건 이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환 대변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모아서 혹은 뭐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 있는 구조 속이라면 그렇다 그러면 뭐 그리고 나서 그리고도 이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어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1인 가구라도 호텔이라도 그렇게 개조해서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환영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서 혹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뭐 불가능해졌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호텔을 개조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더 화가 난 게 아닌가 싶고 뭐 지금의 당장 정세 대란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쨌든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11만 가구를 일단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주택시장에서 그럼 과연 전셋값을 어떻게 안정화시켜서 일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어떻게 만들지 결국 그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장과 또 정부의 이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임대주택 갖고는 정부가 공격하겠다는 임대주택 갖고는 민간 전세시장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전세값이 고공행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여론이 야당과 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전 발표했듯이 3만 5천 호 상당의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이면 민간 전세시장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조금 전 저희가 들었듯이 김현미 장관이 밝혔던 괜찮은 호텔방 몇몇 조가신문들이 그 호텔방을 직접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호텔 개조한 청년주택에 가보니 무더기 입주 포기 전례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 서울시 종로구 순인동 A호텔을 개조해서 청년주택 238가구에 공급을 했는데요. 전체 물량 207가구 중 181가구가 5평에서 6평, 높은 임대료 탓에 당첨자 90%가 입주를 포기했다.
보증금이 2,300만 원에서 8,740만 원, 월세가 45만 원에서 87만 원가량이다 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수가 먹자골목 모텔촌에 위치하고 뭐 바닥 난방이 안 되거나 히터만 사용하는 곳도 있었다. 아무래도 뭐 관광 호텔이나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시스템이 아니라 히터 시스템인 곳도 있잖아요. 환기창은 한쪽 벽 여닫이문 한 개였다. 입주민들은 값싼 원룸 그 이상이야도 아니다. 여기 신혼집 차리고 싶은 부부가 얼마나 되겠느냐. 한국일보 보도되고 있고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깨 너비만한 조그만한 싱크대가 전부다. 라면 말고는 뭘 해먹을 수 없다. 이름만 호텔이지 모텔촌에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아마도 이 같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뭐 전체 청년 임대주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중에 굉장히 일부 사례를 보도하고 있으리란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습니까? 실제 반응들이. 저 호텔이 그 시내 종로에 있는 호텔이고요. 18층 건물인데 이게 238객실이니까 제법 큰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기는 사실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밥을 먹어보니까 싸고 맛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비싸고 맛없는 데는 많은데 싸고 맛있는 데는 찾기가 힘들거든요. 예. 사람 생각이 다 똑같다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싸고 맛있는 집이냐,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데는 열심히 경쟁을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되니까 그런 데가 싸고 맛있는 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시장의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면은 제 생각에는 전셋값이든 집값이든 확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조금 전에 내놓은 그 대책도 정부가 일단 다 사가지고 그거를 갖다 정부 소유로 해가지고 그걸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SNS 봤더니 어떤 그 사람이 다음 대책은 텐트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이거는 연필이고요. 이거는 만년필이거든요. 예. 연필은 연필대로 쓸 그 용도가 있는 거고 만년필은 만년필대로 쓰이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 가끔 그냥 서울에 집이 있어도 서울에 호캉스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루 이틀 호텔에서 잘 자고 있지만 하루 이틀 자고 나면 집이 그리워진다고요. 그러면 집을 지어줘야지 호텔에서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다 하냐면은 지금 정부가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다음 대책은 텐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걸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에서는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 그다음에 괜찮은 지역에서의 택지 공급 이런 것들이 무슨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받아야 되고 도심에 극심한 혼잡을 가져올 수 있다. 기존에 잡아놨던 도시계획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라는 얘기로 피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상업용지인 호텔에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에 공장을 개조해서 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나면 그럼 그 이후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건에 대해서 자꾸 덧칠만 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임대주택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안에 숨은 그림이 있다고 봐요. 그냥 시장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문제가 이제는 LH공사나 SH공사가 누군가 그걸 관리해야 돼요. 그 많은 공사 인력들 또 들어가야 돼요. 그 숨은 그림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왜 정부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보니까 LH공사는 이미 누적 적자가 그 좋은 회사가 1,000억 이상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좀 전에 우리 박수현 대표님 뭐 말꼬리 제가 잡는 건 아니지만 맞는 말씀이 아주 근원적인 말씀하셨어요.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어서 부동산 시장이 몰리고 있고 주식 시장이 몰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어디 올바른 투자처 만들어줘야지. 근데 왜 이 정부는 출범한 이후부터 기업하는 사람들 몰아세우면서 돈 투자하겠다는 사람들 몰아세우면서 못하게 해서 유동자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왜 코로나 탓해요? 코로나 이제 생긴 지 10달밖에 안 됐고요. 정부 출범한 지 3년 반이나 넘었어요. 4년 가까이 가요. 이제 와서 다시 모든 걸 다 코로나 탓? 저는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초부터 잘못됐다고 하고 다시 그런 쪽으로 방법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애초부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하라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이고 몰상식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요. 이 문제는 10여 년 동안 여야가 함께 논의해왔던 정치권의 해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선택하느냐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야당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집권당도 뭐 대책이 부족하니까 야당에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시면 함께 논의를 하자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테이블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거꾸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도 유동성의 문제 그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자, 유동자금이 왜 많이 됐냐면 2018년에 토지보상금이 풀린 돈이 4.7조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10.3조고 2020년에 40조예요. 더구나 신도시 3기를 하게 될 내년은 50조가 풀립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0조 가까이가 토지보상비로 풀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수도권의 택지라고 하는 거 공급을 할 때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값이 안정되든 안 하든 간에 전체 공급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 규모의 택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왜 1900만 평밖에 하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는 왜 300만 평밖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랴부랴 난리가 나니까 택지를 마련하느라고 토지보상비를 급히 풀고 있는데 이게 100조예요. 내년 3, 4월에 이사처리 합치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50조가 풀리게 된다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할까 봐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무슨 짓이라도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 입장인데 어쨌든 모든 것은 집권당이 책임이겠습니다만 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내 탓 내 탓이 아니라 장기적인 어떤 대책들도 있고 단기 초단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서로 협력적 자세를 가지고 해야지 선과 악, 옳고 그름의 어떤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해결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집권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한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국한해 놓고 선과 악, 옳음, 그름으로 판단해서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함께 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뜨거운 논쟁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